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 이걸 연내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네. 이것도 뉴스가 좀 주요하게 배치가 됐더라고요. 예. 그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일본도 전에 일본 영공으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굉장한 안보 위협이고 네. 그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북한이 궁극적으로 ICBM 이 사정거리를 지금 미국 본토까지 가는 ICBM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들, 중거리 미사일들은 다 우리를 사정거리 안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일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들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늘어나니까 한미일이 삼국이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실제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또는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 변형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변형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네. 이제 일본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북한하고 대화하자 자꾸 이제 일본이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일 대화.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말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만 하고 블링컨 있습니다. 장관이 뭐 수준의 중국에 간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제 중국은 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그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그렇죠. 하는 게 보이는 예. 상황이고. 그래서 다 미국의 다르네요. 그렇죠. 오스틴 국방장관이 네. 어떻게 말했냐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중국하고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위협의 증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뭐 블링컨이 가네 마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조만간에 빠른 속도로 해빙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또 얘기 했었죠. 무슨 뭐 디리스킹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런 어떤 해야 되는데. 예,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을 이제 규탄하면서도 꼭 이제 앞에 붙이는 게 네.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말만 하는 거죠, 말만 정말. 하는 거죠. 예. 대화의 장으로 북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북한은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장 문은 열려 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거는 그냥 네 서비스 차원에서만 하는 거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든 말든 그거에 네.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또 마찬가지. 우리 정부는 조금 이 삼국중 한미일 삼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서는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현재. 가장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북한이 미사일 이제 이미 대화의 노력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해야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짚어보자는 거죠. 그럼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일본입니다. 네. 미국이야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관찰을 감시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요. 네. 우리도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또는 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조기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는 절대로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둥글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감 잘 못하죠. 네, 근데 지구는 둥글입니다. 네. 지구 공률이라고 하는데 지구 공면 둥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북한 미사일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와야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 지구가 이렇게 보인다는 둥글니까 거죠. 네. 미사일 발사하는 발사 원점 지점은 일본으로서는 파악을 하지 그렇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먼저 있다는 파악. 거죠. 네. 우리는 옆에서 이제 볼 수 그렇죠. 있고. 우리가 훨씬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구만 이렇게 둥글어서
일본에서 발사하는 레이더는 직진이니까 레이더를 지구만 둥글어 가지고 고각으로 올려야지 아하.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백두대간이 있어 가지고 일본으로서는 레이더가 더 고각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한참 위로 올라가야지 일본에서는 미사일의 초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사일 발사 직후에 네. 초기에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 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그 정보 자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없는 거는 네. 북한이 대개 이제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일본 영해 북쪽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발사하는 경우가 동쪽으로. 많으니까. 예. 예, 그럼 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낙하 지점에 대해서는 아, 일본이 먼저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지점과 네. 그다음에 낙하 지점에 대한 정보를 또 종합하는 것은 분명히 음. 어떤 안보 불안감, 그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가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네. 우리가 일본과 관계 속에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을 아. 너무 쉽게 내주는 거 일본에 아니에요? 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쯤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다시 그러면 일본이 과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일본의 태도가 진정성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으면서 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무더기로 그냥 일본한테 다 갖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일본을 네. 계속 도와주고 일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고가 당연히 그렇죠. 있는 것이고 반대국가 뭐냐? 그러니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거기다가 네. 이번에 이제 정보 공유까지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제 주고 있는 건데 네. 일본은 이제 얻고 있는 거고 음. 과연 우리가 또 얻을 게 뭐냐? 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안 보여요. 얻을 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돼가지고 그 물이 네.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다. 네. 거기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얻는 게 없어 보여가지고 계속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일 관계를 가깝지만 이제 먼 이웃이다 그러는데 네. 분명히 가까우면서도 가까운 이웃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 이거는 대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네. 한국은 이를 수용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은 끊임없이 군사적 팽창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옛날 메이지 유신 시대에 대동아 공영권을 꿈꿨던 그 일본의 옛 영화를 지금 다시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일본이 이런 국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야 뭐 자기네의 국가 전략이 그럴 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있습니다만은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는데 침략한 거를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대팽창이 난다면은 일본의 군사적 대팽창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향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는 일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도 아닌데 예. 일본과 관계에서 그냥 다 좋다 허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걸 외교를 세밀하게 해야 되고 우리 국익을 정말 이 목적에 두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 러시아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육자회담 체제를 지속하자고 요구했지만 서방 국가들이 이걸 외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러시아가 네. 펼치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가 뭐 글쎄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상황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육자회담 체제 이걸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상태에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공분하는 그런 그럼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재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지 육자회담까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야 이거 자기 처지도 모르고 너무 오지랖 넓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러시아는 끊임없이 과거 육자회담이 잘 됐을 때부터 네. 동북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이 동북아 국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 러시아- 그래서 남하를 계속 하려고 하고 부동항 확보를 그렇죠. 계속 하려고 했고. 그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조약 체결하는데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됐고, 그래 러시아는 그런 수건 사업들을 하나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하나의 저 극동 지방에서 거점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렇게 동북아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 러시아는 육자회담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그렇죠. 했군요. 동북아에 진출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고, 또 동북아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일찍이 진출했던 그런 지역이고 네. 중국, 일본, 한국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어떤 경제적 성장의 비전이라든가 동북아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어떤 러시아의 뭐 욕망 이런 게 반영된 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당연히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다른 서방 국가들이 별로 귀담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현재 육자회담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계속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영 대결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쉽지가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느냐 이것도 네.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자회담이 만들어지면 거의 또 다시 거의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될 텐데 당연히 거기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네. 3대 3의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서방 국가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되니까 실효성에 네. 있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는 어쨌든 뭔가 한반도의 위기, 북핵 미사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해 보자고 시도를 하는 거, 이런 점들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북중러 한미일 대결 구도 이렇게 지금 굳어지는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한반도 긴장 완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뭐 희망사항 이렇게 네. 좀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지정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야기했나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는 그 대륙과 해양 사이에 숙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예, 놓여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놓여 있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네. 이 한반도 지정학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한반도 지정학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대한민국이 이 가교 국가, 이 브릿지 국가가 되려면은 제가 첫 번째 나와가지고 이제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남북 관계입니다. 네. 남북 관계가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동력이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아하.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할 수 있는 우리 카드를 하나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박수 보내고 대한민국은 매력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외교적 능력을 또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지금까지 강대국 중심의 어떤 국제 정치였다면은 지금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하고 계속 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미국의 CEO들은 막 가더라고요. 전부 다 중국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전부 중국과 교역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는데 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만 하지 말라고 압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미국 의회의 이런 압력에서 우리가 이런 다른 여러 나라들 대한민국의 이 매력 국가라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다른 여러 나라들 보통 이거를 우리가 또 중견국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이런 나라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네. 한미일에 올인하는 외교 아. 이건 아닌 것이죠. 올인 외교 말고 피벗 외교를 해야 네. 된다. 자, 오늘 김창수 전 사무처장의 말씀을 한 문장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노란색 말고 좀 차분한 색깔 옷을 입고 오신 더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조금 버벅대지 않으려고 신경을 조금 썼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버벅대지 말아라 해서 네. 저는 항상 이 겸허히 제 자신을 성찰하려고 그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덜 버벅대려고 노력했고 네. 다음은 또 음, 한 걸음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시간이 안 되세요? 아니요 나와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또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그랬네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뭐 어디 좀 갔다 오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런데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주 중쯤에 날짜를 잡으면은 알겠습니다. 아니 뭐 또 저를 또 다음 주에 출연해 달라고 네. 뭐 말씀하신다면은 네. 굳이 뭐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